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보통 에너지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석유, 석탄 네. 또는 뭐 가스 이런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에너지에 관한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전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전기를 어떻게 깨끗하고 저렴하게 만들 것인지가 전 세계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전기가 정말 중요해졌죠. 그렇습니다. 네, 원자력, 재생에너지 다 깨끗한 전기를 만드는 수단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 둘은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협력할 이제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깨끗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는 가스를 차차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네. 우리는 좀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자연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가능한 건데 입지에 따른 차이가 정말 크죠.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입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일조량이 풍부하거나 바람이 잘 부는 곳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봐도 특히 유리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서부 지역이 되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북해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선택받은 지역이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의 이제 해상 풍력, 그다음에 중서부 내륙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국이 또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맞습니다. 예. 중국은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네. 그런 나라입니다. 불리한 곳,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렇죠. 거 이 어떻게 해야 불리한 되나요? 곳,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유리한 곳에서 불리한 곳으로 뭔가를 보내서 나눴으면 사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으로, 가스는 LNG 선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는데 네. 문제는 전기입니다. 보통 전기는 이제 송전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동을 시키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육지 안에서만 머물고 있고요. 네. 바다를 건너서 수천 킬로를 연결하는 송전망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기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바다를 건너는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새로운 시도들은 유럽에서 많이 해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영국 동부의 링컨셔라는 동네하고 그다음에 덴마크를 연결하는 765km의 해저 케이블이 최근에 이제 개통이 됐어요. 네. 2023년 개통됐으니까 벌써 2년쯤 됐는데요.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 영국과 덴마크는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교환하면서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최장 케이블이 765km인데 네. 최근에는 이것보다 훨씬 긴 1000km를 훌쩍 넘는 해저 케이블이 여기저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1000km를 예. 넘는 해저 케이블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나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캐나다와 영국을 연결한다. 캐나다와 영국이요? 예. 이러면 이제 대서양 횡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오. 스케일이 매우 크죠. 네. 이거보다 조금 이제 가까운 쪽으로 가면 이제 모로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전력망도 논의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진짜 야심찬 것으로는 저 남쪽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호주하고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한 4,000km 4,000km. 예, 이르는 이제 초장거리 해저 케이블이죠.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일단 싱가포르까지 가는 거를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보다 한번 현실적인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섬이죠, 태즈메니아. 네. 예, 네. 이 섬하고 호주 본토를 연결하는 345km짜리 이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대양을 건너려면 돈도 많이 들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돈이 제일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케이블을 포설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각종 자연 재해, 그러니까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공급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장거리 노선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여러 업체들이 남들보다 먼저 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호주와 싱가포르 연결하는 이 노선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이것은 이제 AA 파워링크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호주의 썬케이블이라는 회사가 이제 크록 벤처스라는 투자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획을 보면 264억 달러
규모니까 스케일이 상당히 크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호주의 북부 지역, 호주 북부 지역은 이제 건조한 지역, 사막이 많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에 일단 발전소를 대량으로 건설을 하고 4,300km에 이르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서 싱가포르에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인데 완공 목표는 2030년대 중반입니다. 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호주 뭐 말씀하신 대로 땅도 넓고 네. 뭐 일조량도 좋으니까 뭐 발전하는 데는 발전 뭐.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호주의 문제점은 이제 수요처가 남동 해안 쪽에 다 몰려 있죠. 시드니, 멜버른 이런 지역들이.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해봐야 이 호주 남쪽까지 끌고 가는 것도 꽤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북쪽의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하자. 그래서 얘기가 예, 나온 거군요. 발상에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획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대서양을 횡단하자 이런 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큰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대서양을 예. 횡단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영국에서 아일랜드를 거쳐서 네. 또 캐나다도 동쪽에 있는 뭐 뉴펀들랜드 섬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거리가 좀 짧아지죠. 네. 어쨌건 한 4,000km 정도도 됩니다. 이것도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캐나다하고 영국 양쪽을 보면 이제 시차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의 전력 수요가 낮을 때는 밤에 수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영국으로 보내고 아. 예, 영국이 밤이 됐을 때는 또 풍력 전기를 북미로 이제 보내면 서로가 시차를 두고 전기를 나눠 쓸 수 있다라는 예. 구상입니다. 계획은 참 좋은데요. 이게 스케일이 남다르고 네.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걱정부터 좀 앞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보면 누가 돈 되지? 그러니까요. 라는 게 첫 번째인데 네. 일단 투자자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전력 시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보조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또 부정적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민자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제 몇백 킬로미터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네. 조금 몇 배 더 연장하는 거다.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자 이야기니까 조금 이제 깎아서 들어야 되긴 합니다만 네, 예, 일단은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돈 이외의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극복할지도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해외 먼 곳에 전력을 의존할 경우에 평소에는 좋은데 네. 만약에 사태 벌어지면 그러니까요. 어떡하지라는 이제 걱정인 거죠. 만일의 사태가 꽤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에는 특히나 자주 일어나죠. 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외국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국 정부는 이제 모로코하고 영국을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망에 대해서 네. 일단 뭐 민간에서 한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어요. 네. 뭐 240억 파운드 규모의 사업비도 문제였지만 일단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 에너지부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하면 유럽 쪽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예, 그런 것 믿을 같긴 만한 한데요. 친구들끼리만 하자라는 네,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장거리 송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관련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월달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 같은 경우는 네. 2023년에 송전 분야에서만 1,400억 달러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래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투자가 계속 늘어서 2030년대 중반 한 10년쯤 있으면 매년 적어도 3천억 달러 이상은 송전망에 투자를 해야만 이게 세계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얼마 전에 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선이 이제 새로 건설이 되었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많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 보고서 보면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네. 빨리 투자를 좀 해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케이블, 해저 네. 케이블 전선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알 때는 제일 늦게 한 거다. 그런데 이제 뭐 명언이.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투자한다라고 네. 그러면 나쁘지 수요가 않은. 워낙 많은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장거리 송전망 수요가 커지면서 이제 뭐 해저 케이블 같은 이제 전선은 물론이고 뭐 변압기 관련 이제 또 다양한 네네. 기타 전기 장비와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요는 증가하는데 네. 때 맞춰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전체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에서는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도 있는데 그렇죠. 이 전력, 전기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제 공급 부족이 지금 심화된 상황입니다. 네,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이제 뭐 AI 클라우드라든지 이렇게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스 네.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가스 화력 터빈이 이제 필요한데 이 주문이 전 세계적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2025년 9월 달에 주문을 넣으면 적어도 3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발전소 짓는 거는 한 2년이면 다 짓는데 핵심 부품인 터빈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원래는 한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네. 지금 주문 넣으면 한 2년 안쪽에 공급받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2배가 됐죠. 네. 다른 한편으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변압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는 전 세계 수요의 한 50%밖에 공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저 케이블, 장거리 송전용 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대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격도 뭐 2배 이상 오른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럼 누가 제일 덕을 보게 되는 대한민국이 제일 덕을 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은데 참 좋겠는데. 예, 예. 이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유리합니다. 중국이 예. 얘기가 또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네. 기승전 중국입니다. 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수요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네. 이제 전선, 변압기 등 전력 하드웨어 산업이 매우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망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 한 해에만 이 전력망 분야에 89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한 나라가. 예.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 수요도 늘고 관련 그렇겠네요. 하드웨어도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력망과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를 최근에 해본 나라가 없다 보니까 중국의 노하우 그리고 관련 산업들은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아무튼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 분야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과거에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너무 많이 들여오고 있다. 이걸 네. 미국이 막으면 어떡하지? 라는 안보적인 문제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안보적 목적의 투자가 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형성에 그러니까요. 크게 기여를 하는 또 이런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최근에 최종 에너지 소비의 30%를 전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은 한 20% 수준에서 오르지를 않는데 중국은 네. 쭉쭉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을 요즘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일렉트로 스테이트, 전기 국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정도군요. 사우디 같은 화석연- 나라가 페트로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화석연료 많이 사용한다 중국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지금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생에너지하면 예전에 사실 독일 많이 떠오르는데 네. 독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독일 상황은 별로 이제 좋지 않습니다. 일단 네. 경제 성장도 나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중국과의 경쟁이 이제 격화되면서 이제 독일 업체들이 약속을 계속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철강 업체들은 녹색 수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좀 늦출게요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6유로 그렇죠.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더 쓰려고 그러면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가 없다라는 네. 이야기.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게 독일 철강 업계들의 이제 전망입니다. 어떤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데 네. 유럽 연합에서 친환경 수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그다음에 이 물을 분해하는 전해조 시설이 무조건 같은 나라에 있어야 돼요. 다 독일 안에서 있어야 생산되는 돼요. 전기로 독일에서 이 분해를 해야만 이제 친환경 수소. 네. 그다음에 이 발전소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이내에 설립돼야만 또 인정을 받아요. 이건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철강 생산하는 게 네.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독일 업체들은 지금 점점 이제 계획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이 반면에 중국의 경쟁력은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친환경, 뭐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 독일이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던 일인데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중국만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해지는 게 요즘에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얼 그랜트의 At the End of a Rainbow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